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인가요? 실방인가요? 묻지 마십시오. 저희 정치 라이브는 밤 10시에도 라이브를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박영식의 정치 라이브 금요일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바로 이분 조상호 국회의장 비서실 제도혁신 비서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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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 네, 라이브. 예. 정치 라이브. 아니 뭐 근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은 예. 저희 좀 자주 뵙는 사이고, 예. 그죠? 오마이를 또 내일 오전에 나오실 분이고. 전 또 거의 뭐 오마이 TV에서 숙식한다라는 의혹이 들 정도로 예. 밤낮 새벽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그죠. 예. 우리 조상호 비서관님은 최근에 방송 활동을 막 그렇게 예전처럼 막 많이 하시진 못하잖아요. 예,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번에 또 이렇게 방송을 나온 이유는 이게 법률적인 문제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나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국회에서 국회 자격으로 벌어지는 몇 가지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 네. 분쟁들에 대해서 네. 그 국민들께 좀 소상하게 알리고 싶었는데 네. 좀 기회가 돼서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모셔도 돼요, 그러면?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방금 어색한 웃음이 느껴졌습니다. 예, 자주 부르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사전 조율을 달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사전 조율. 공문을 보내 오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전에. 확실하게 저희가 또 예. 공무원분들께 저는 그냥 전화 주시면 돼요. 그럼요. 근데 이제 국회 쪽에는 공문이 가야. 아니 카톡을 보내겠습니다. 카톡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바로 그 법률적인 부분 다루기 전에 이제 저희가 어쨌든 오늘 국민분들 좀 불편하게 만들었던 저는 이제 인간 이하 최소한 제가 사석에서는 이거 벌레라는 존재와도 비교했을 때 벌레가 더 낫지 않냐 이거는 진짜 벌레는 생태계에서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어주잖아요.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뭐 희생도 없고 양심도 없고 뭐도 없어서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 내란 수괴 혐의 받고 있는 윤석열 파면한 지 6박 7일 만에 오늘 이제 관저를 퇴거 나왔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그 불편한 장면을 보셨을 텐데 우리 조상호 비서관님께서는 윤석열의 그 모습 혹시 오늘 관저 퇴거하면서 이런 장면이 좀 짜증이 났다, 화가 났다, 혹은 뭐 인상 깊었다 어떤 포인트를 좀 보셨어요? 아니 뭐 저는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은 없고요. 예. 기소되지 않은 많은 건들이 있다. 왜냐하면 국회가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내란 범죄가 그 내란 범죄로서의 보이기 따로 있겠지만 또 국회를 침탈한 사건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국회 쪽에서 저기 뭐 근무하는 입장에서 국회를 침탈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아직 정리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기소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불소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벌어지는 예를 들면 특수 건조물 침입, 그다음에 특수 상해 폭행, 그다음에 회의 방해죄가 있어요. 또 국회 회의 방해죄요. 뭐 국회법 위반 범죄인데요. 그러니까 비상계엄해제를 무마시키려고 했던 그런 그렇죠. 작업들.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벌어지는 범죄들이 있어서 그런 범죄들에 대한 단죄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회가 좀 준비해가지고 조치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인 윤석열이 됐기 때문에 민간인 윤석열에게 실제 그동안 제기하지 못했던 혐의들을 국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저렇게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시면서 뭐 아파트 들어가시고 막 이래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주고 이런 것들도 좀 빨리 정리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범죄의 선동일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들의 만약에 경호의 체계를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것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정리해서 좀 빨리 좀 구치소에 넣어드려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내란 수괴 혐의의 법정형이라는 게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혐의를 또 제기한다 하셔서 기소가 된다 한들 바닷물에서 한 스푼 이제 티스푼으로 바닷물 뜨는 정도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비유를 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수사에서 이제 새로운 영장을 청구해야 될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 영장이 실효했기 때문에 새 영장에 대해서는 새 혐의가 필요하거든요. 그 새 혐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을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가 필요하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관저 퇴거의 포인트 어떤 거 잡으셨어요? 우선은 너무 늦게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전례대로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당했는데 이틀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뭐 일주일 그 132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또 하던데 뭐 어찌됐든 이건 이제 직위원 방식으로는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제가 계산해드린 거고 173시간 날로는 7시간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7일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버티다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 정말 뭐 주거침입 내지는 뭐 퇴거불응 내지는 또 군사보호시설인데 각급으로 상당히 보호받는 곳에서 자연인 윤석열 파면당한 피고인이 그 안에서 뭐 파티를 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 안에서 나라 돈으로 자고 먹고 했으니까 또 국고 손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다 다뤄져야 될 걸로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 네. 오늘 그 나오는 모습 보니까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걸어 나오더라고요. 또 앞에서는 네. 그러더니 또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 이렇게 무슨 뭐 개선 장군처럼 뭐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대학생들하고 막 껴안아요. 돌아가면서 허그데이 막 허그를 또 해. 그러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거기가 한남고가 미치잖아요. 네. 평일에 얼마나 막힙니까? 그것도 퇴근 시간 러시아워인데 그거를 경찰이 경호 통제를 싹 해가지고 시민들은 길이 빵빵 막혀 있고 예. 윤석열이는 인사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또 차 안에 타가지고도 일일이 손을 흔들면서 카퍼레이드를 또 하더라고요. 네네. 와 진짜 이걸 보면서 정말 그 내란범다운 퇴거였다. 네. 전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뭐 금메달 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카퍼레이드. 그러니까 네. 내란 수배인지 네. 이게 진짜 무슨 뭐 개선 장군인지 보면서 사실은 조금 역스러워가지고 다 끝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중간 중간 어쨌든 방송에서 주제 삼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이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려면은 저런 장면이 더 이상은 없어야 되겠다.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살인죄보다 네. 더 세죠 법정형이. 네, 왜냐하면 세죠. 법정형도 세지만 네. 불소추 특권의 예외 범죄가 내란 외환이니까 훨씬 센 거고 연쇄 살인, 집단 살인보다 센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중중중 범죄자가 중대 범죄자가 길거리를 활보한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약간 제가 2차 가해를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쇄 살인범의 얼굴을 보면 살인 유가족이나 피해자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내란범, 내란 수괴의 얼굴을 오늘 보면서 섬뜩하고 저런 인간이 지금 밖에 나와서 민간에 지금 저 서초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끔찍하고 물론 뭐 그런 내란 수괴를 환영하면서 꽃다발을 주는 일부 국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거 저는 대다수의 우리 5천만 국민들은 같은 하늘 아래 이건 살 수가 없다. 피해다 2차 가해. 네. 저는 바로 빨리 저는 구속돼야지 이게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네, 내란 범죄 양형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피해성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이른바 정치적인 편향성 내지는 그 편들기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충돌할 때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양형이 되게 센 건데 그러면 그 양형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란범을 빨리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시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선동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몇 달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네. 지금 이것도 왜냐면 이렇게 소문 내는 것 자체가 선동이거든요. 네. 왜냐면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나를 지지해 달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나중에 서부지법 사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폭동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넣는 거고 그런 모습들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이른바 살인 범죄보다 더 높은 양형을 정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사회와 격리되어야 될 범죄자. 영구격리죠. 거죠. 영구격리. 네, 그래서 맞습니다. 무기징역이에요. 예. 사형 무기징역. 네. 근데 네. 좀 불편하지만 오늘 장면 몇 개를 혹시 볼 수 있다면 좀 보겠습니다. 좀 끔찍해요, 정말. 예, 아니 저는 왜 근데 이런 모자는 누가 만들어 가지고 지지자들이 이런 모자 씌워준 것 같은데 마가라는 게 있잖아요.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인데 트럼프가 했던 트럼프 모자를 약간 비틀어 가지고 MKGA라고 해가지고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모자를 또 씌워줬는가 봐요. 저런 거 자체가 내란 선전 선동이라고.
이게 뭡니까 지금 내란 수계한테 저런 모자 씌워주고 그걸 좋다고 쓰고 손 흔드네요. 네. 손 흔들어. 뭐예요 저게 뭐 짱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런 모습도 굉장히 이제 오늘 보실 때 불쾌했고 저기 안에 이제 김건희 씨가 타고 있는데 그렇죠. 옆에 김성훈도 보였어요. 김성훈. 예. 야, 진짜. 이게 뭔가 싶어요. 이게 지금 오마이TV가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 내란 수괴 혐의자와 그 아내가 6박 7일 동안 실제 우리 세금으로 관저에서 호의호식했다는 거 이 자체가 많은 분들의 분노를 사그러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4월 4일에 파면 선고가 났을 때 이제 이 정도의 상황이 있을 거라고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비리, 뇌물, 인사농단, 그걸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우리가 해서 뭐 삼성이 네. 말 사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정유라한테 뭐 말 대주고. 네. 그러니까 그거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같은 파면이더라도 네. 질적으로 우수한 파면이에요. 그냥 법을 지켜요. 퇴거도 제대로 하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진 않아요. 근데 이놈은 구속도 이놈이라 가고. 죄송합니다만 어디 아니 이 제가 놈 더한 말도 하고 싶지만 이자는 이자는 네. 뭐 놈이나 자나 똑같습니다. 한자로 놈자자니까. 그건 그렇네. 근데 이자는 국헌문란에 내란을 저지른 자기 때문에 이거 수습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잖아요.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의 특징이 합법적인 권한의 외피를 이용해서 자기 사람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법 카르텔까지 더해져서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도 어려워. 구속영장 발부받았을 땐 서부지법을 때려 부셔. 그 다음부터는 또 법원에서 구속 취소 인용을 해. 또 심우정이는 또 즉시항고 포기를 해. 또 나와. 오늘도 퇴거를 안 해. 이게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인 거예요, 국민들이. 그리고 공포인 거예요, 이게.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계속 얘기했던 게 내란은 끝났다예요. 그 끝났다는 근거는 과거 판례입니다. 과거 판례는 뭐냐면 이른바 계엄령을 해제하면 그때로부터 병력 동원이 끝났기 때문에 네. 폭동이 종료했어요. 네. 그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폭동이 종료했기 때문에 내란이 이제 종료했다는 거예요. 네. 그걸 기점으로 검찰도 얘기하고 있고 경찰도 얘기하고 다 이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내란 범죄는 아니다예요. 아. 기본적으로 그 인식이. 아. 근데 한 가지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중대한 차이가 뭐냐면 네. 우리 헌정사상 계엄령을 종료한 게 이 계엄령을 발령한 내란 세력에 의한 종료가 아니고 강제적으로 종료당한 첫 사건입니다, 이번이. 우리 헌정사에서 예, 우리 헌정사 전체에서 내란 세력에 의해서 계엄이 해제된 게 아니고 국회에 의해서 해제된 게 첫 사건이에요. 한 번도 국회는 능동적으로 해제한 적이 없어요. 다 국회가 무력화됐거나 네. 아니면 국회가 다 이른바 네. 그 장악된 거죠. 장악되어 있는 탱크가 들어와 버리니까. 네. 탱크가 되어 있어도 그거 아니면 네. 그냥 절대적인 지배자가 네.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감히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어. 근데 유일하게 이번에 국민들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이제 군 병력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때로는 민주적으로 시민 교육을 받은 군인들이 주저하면서 국회에 의해서 처음으로 계엄이 해제됐어요. 그럼 네.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이 처음이겠네요.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 역사상. 역사적으로 처음. 재헌의회 이후로. 역사적으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거 국회에서도 국회 기록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로 우리 형사 사건에서 판결을 이끌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예. 윤석열의 계엄 의지가 계엄 해제로 꺾였습니까? 안 안 꺾였죠. 꺾였어요. 예. 끝까지 버티고 맞아요. 2차 계엄, 3차 계엄을 시도하려고 했고 나중에는 심지어 어떻게 했죠? 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안 나와. 안 나왔죠. 이른바 사병환 경호처 인력으로 자기 몸을 둘러싸가지고 저항했어요. 아니, 총까지 쏘려고 했어요. 얘기. 총 쏘는 얘기.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계엄이 아니면 이 내란 우두머리가 네.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국헌 문란을 시키면서 정상적인 사법 질서를 다 붕괴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끝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정규군이 부족하니까 폭동을 일으키죠. 서부지법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내란 선동 선전이고 결국에는 내란 행위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부하 수행자도 있고 이른바 뭐 군형법으로 따지면 부하 내동자고 우리 그냥 일반 형법으로 따지면 부하 수행자고요. 그리고 중위임무 종사자가 있고 군형법에 따른 간부입니다. 간부. 그리고 수계 내지는 우두머리. 네. 이런 역할들이 정규군이 포기하니까 어떻게 됐죠? 게릴라 같은 일반인들 이걸 동원해 가지고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아주 심플하게 우리 검찰이 아주 심플하게 과거의 판례에 빗대서 군을 완전히 장악했던 과거 군사정부에 빗대서 아니 끝났어. 그 다음에는 아니야. 그 다음에 그냥 개별적 폭력이고 개별적인 폭행이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네. 이거는 다음 정부에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특검으로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다시 해야 돼요. 아니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그 내란의 연속성상이 아닙니까?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연장선에 있는 거죠. 아니, 연장선이- 정광훈이라는 연결고리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이거를 딱 끊어내는 그냥 걔네들의 논리는 딱 그거예요. 과거 판례. 근데 과거 판례는 되게 심플하다니까요. 완전히 장악된 군사 권력에 의해서 걔네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국회에 의해서 저지당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해제해. 그 해제하면 폭력이 없죠. 그건 이해하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근데 저는 요 내란이 저도 우리 조상우 비서관님과 생각이 같은 게 지금 무 자르듯이 잘라서 보잖아요. 근데 전 통으로 봐야 된다는 저도 생각에 동의를 하고 이게 어디까지 통으로 봐야 되느냐. 네.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이가 구속 취소돼서 나오고 즉시 항고를 심우정이가 안 하는 것도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기획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습니까? 한덕수가 또 이완규를 보내가지고 지금 또 헌법재판소를 내란 재판소로 만들고자 하는 이 시도. 지금도 내란은 현재 진행형인 거죠. 앞에 12.3부터 지금까지도.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종기를 어디로 잡냐면은 저는 새 정부가 들어와야 끝난다고 봅니다. 새 정부가 행정권을 정권 교체를 통해서 예. 행정권을 갖고 와야 끝나고 예. 그게 이제 항공진화를 끝내는 거랑 비슷해요. 산불로 치면. 그 다음부터 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지상작전, 그러니까 이제 잔불 처리죠. 이 잔불 처리를 해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오는 게 산불로 비유하면은 항공진화가 종료되는 시점이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잡혔다고 보지만 원래는 그 잔불들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예. 이제는 새 정부가 지상진화로 전환해서 또 이거를 그 험한 산세를 올라가면서 네. 또 잔불들을 꺼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불씨를 끝낼 때까지 그래야 안전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조상호 비서관님 말씀대로 특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저는 더 필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뭡니까? 특검뿐만 아니라 플러스. 지금도 인사농단 하는 거 보십시오. 이완규 그리고 그 기록물 관리원은 그 기록물 관리 소장 지 행정관 보내는 거 어떻습니까? 윤석열 내란의 그 이제 씨앗들. 이거 묶어 보겠다는거든요. 저는요, 20-30년 묶어 보겠다. 저는요, 아니 뭐 묶든지 말든지 자유인데 저는요 증거 인멸도 다 들어가죠. 네. 전 이거를 갖다가 12.3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그러니까 아이디어. 과거에 5.18 특별법도 합헌 나왔거든요. 그때 뭐 진정소급입법 뭐 헛소리들 많이 했는데 우리 헌재가 얘기를 했죠. 아 됐고 내란은 뭐 성공한 쿠데타 처벌할 수 없다. 그게 이제 검찰 논리. 지금 우리 조상호 비서관님 말씀하신 대로 끊어서 보자가 그 성공한 쿠데타 논리라면 예. 우리는 5.18 특별법 논리를 써야죠. 그래서 저는 12.3 내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좋은 말씀이에요. 기록물부터 네. 인사 문제 네. 다 그 내란범들 잔당들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뽑아내야지. 저는요 그 임명 무효해야 된다고 봐요. 이진숙도 왜 거기 3년 갖다 놓습니까? 내란에 다 공범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정확하게 해야죠. 이걸 뭐 기준 없이 할 수는 없고 진상조사위원회 다 발족시키고 반민특위 때 못했던 거에 준하는 전 내란특별법을 통해서 모든 법적 장애를 네. 전 법률로 통과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위헌 넣잖아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덕수의 저 내란 시도를 우리가 묵과할 수 없고요. 이번에 EBS에서 신동호 내려오는 거 막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신으로 우리가 EBS 정신으로 확실히 막아야 됩니다. 이완규. 저도 전 동의합니다. 이완용으로 봅니다. 저도 그 동의합니다. 함상훈 그 부장판사도 이완용으로 봐요 저는. 아니 옛날에 우리가 친일 때 내란당이지 그때는 거의 뭐 총독부가 들어와서 저한테 야 너 창씨 개명하고 너 야마모토 신 행안부 장관 야마모토 해라. 행안부 너 백작 줄게 이렇게 하면 제가 그거를
아리가또 이게 받아야 됩니까? 안 되죠. 그 똑같은 놈이죠. 이완용이죠. 그래서 저는 한덕수가 월권을 해가지고 헌법재판관 줄게. 이완규가 받은 거 아닙니까? 함상훈 부장도 받은 거 아닙니까? 원천 무효. 이건 아리가또. 끝난 겁니다. 이거 다 징벌해야 됩니다. 아, 두 분이 뭐 어쨌든 그 어떤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심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말씀이고 저도 100% 동의하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조금 답답했던 건, 어쨌든 윤석열은 기소됐으니까 내란 수괴 혐의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네. 출석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평생 검사 생활하면서 피의자들 포토라인에, 특히 정치인들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일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근데 법원은 아까 이제 검찰 비판하셨으니까 전 사법부도 굳이 윤석열 쪽에서 이제 그 기자들 취재 피해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를 왜 굳이 받아줬다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뭐 그 재판부가 알아서,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원래 그거는? 예, 원래 법원이 알아서 하지만 네. 좀 많이 아쉬운 건 뭐냐면 예.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그런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도 항상 그 기자들을 지나쳐서 갔었죠. 네. 네. 아니 지나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1층 입구로 아니면 가죠. 안 입구로 열어줘요. 아까 그쵸. 예, 원래 지하를 열어주지 않아요. 예. 왜냐면 그 지하는 원래 네. 정확히 얘기하면 네. 법원 직원이나 판사들이 그 원래 그 지나다니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특혜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혜를 받겠다는 건데 예. 굳이 선회하자면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 때문에 근데 예우 없잖아요. 파면이 없지 않나요? 경우 외에는 없죠. 경우 예우 때문에 그래. 네.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 설명이에요. 경우 예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기준으로 경우가 그렇게 과도한지 여부는 좀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수십 너무- 명이 붙어 있는 너무 거. 과해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너무 과해. 그래가지고, 저 의전이죠. 의전 정말 네. 의전급이에요. 일부 의전. 보도로는 5, 60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많이 여지껏 전직 대통령이 경호를 받은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많다라는 건 네.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처 예산이 뭐 실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준하는 경우에 맞게끔 편성이 되어 있는지. 네. 그죠? 왜냐하면 그 지금 파면된 대통령조차도 경호를 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그 사람이 비밀을 많이 아니까. 이른바 많이 네. 국가 기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국가 기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되거나 그래가지고 그 기밀들이 캐지게 될 때 국가 예.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 예.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이라보다 제가 추론하기로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기밀을 많이 알까요? 난 많이 알 것 같지 않은데 아 따로 막 그 기밀들을 막 일일이 막 이렇게 찾아보거나 아니, 전혀 학습이나 공부가 돼 있을 그렇죠.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억력도 낮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술도 많이 드시고 그래가지고 아, 그거 굉장히 정확한. 아, 정확한 네. 지적이신 것. 그래갖고 이게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네. 굳이 그 많은 사람들의 인력으로 네. 그 사람을 예.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국가 기밀이어서 보호해야 할 만한 가치가 네. 있는가? 그건 좀 그냥 의미. 걸어다니는 내란이죠. 걸어다니는 위헌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경호처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 얘기도 나왔고 인력 얘기도 나왔으니까 어제 저희도 유사한 얘기 다뤘지만 어차피 윤석열, 김건희 만약에 뭐 영장이 또 다른 사유로 이제 청구되고 구속되고 하면 경호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라에서 맞아요. 경호해 주잖아요. 아니 그렇죠. 아주 경우가 철저하죠. 그러니까요. 탈옥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많은 예산이 어제 듣기로는 120억 정도가 올해 편성이 돼 있다는데 이거를 실제 김성훈 경호처 첫 차장이 만약에 그거를 거기도 대행이죠 지금. 진짜 지금 대행인데 대행이죠. 이 양반이 이거를 실제 편성해서 집행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회 운영위에서 실제 따져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뭐냐면 네. 기존에 지금 내란죄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영장이 실효했기 때문에 이게 국회 차원에서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한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지고 특수예물 손괴를 하고 예. 그다음에 사람들이 좀 다치거나 폭행을 당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수폭행 왜냐면 이게 다 무리지어가지고 우르르 동원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게 총기를 사용한 걸 요하지 않습니다. 특수는 휴대만으로도 특수예요. 예. 그래갖고 다 휴대했잖아요. 예. 총을 휴대했기 때문에 예. 이런
굉장히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네. 상해를 입은 분들이 꽤 있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니까 건조물도 침입하고 예. 뭐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본회의를 방해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형사적인 조치를 해서 네. 그걸로 빨리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네, 네. 그런 계속-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대목은 진짜 강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러 차례 말씀 주셨 세금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세금 절감도 근데 필요하다. 저는 이제 법원의 저런 행태를 전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죠. 그러니까 뭐 경호의 과잉 문제도 우리가 짚어야겠지만 음, 일단 근본적으로 법원에서 특혜를 봐준 거 아닙니까? 봐준 정신 거죠. 빠진 법원인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 판사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사법부 자체가 음. 뭔가 지금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려 있다. 저는요 사실 이완규 오늘도 그 얘기 할 것 같은데 이완규 네. 처장을 이렇게 힘들게 뭐 가처분하고 법률가들이 머리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아야 됩니까? 네. 저는 애초에 그날 그 국회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리고 법무부 차관 그리고 오동훈 처장 뭐 이런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천대엽 처장도 와 있고요.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민국에서 법률을 한다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변협 회장하고 법학 교수 회장 빼고 다 모여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럼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물어볼 때 제가 법원행정처장이면 전 그렇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 했다. 당장 이완규고 나발이고 물러나라. 면전에서 부끄럽다. 법률가로서. 그 어떻게 지명을 수락하냐. 너 사람 맞냐. 이런 얘기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원 처장도 헌재를 대표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절대 못 받는다. 우리 헌법재판소 공식 입장이다. 그 얘기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문영배 대행이 얘기하긴 힘드니까 사무처장이 이건 자기직을 걸고 국민 앞에 얘기를 해야죠. 그럼 이한규가 그 자리에서 정말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론 양심은 없지만은 그 정도 모멸을 받으면 네. 제가 볼 때 이한규가 그냥 집에 갈 수도 있어 울면서.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법률가들이. 전 그게 일단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는 법원에서 이런 결정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중앙지법원장 혼자 할까요? 당연히 대법원장 승인하에 하는 거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이 내란 국면에서 우리 우원식 의장님 몇 번 입장 내셨습니까? 자주 내셨어요. 서열 2위 대한민국의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입장을 냈죠. 내란 잘못됐다. 한덕수 그러지 마라.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 수장이라면서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333으로 하지 뭐 대통령만 5명 임명하고 뭐 국회의장 2명하고 대법원장 1명 임명합니까? 333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거든요. 평등하게. 그럼 자기들이 그 입장을 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내란에 대해서 니은도 얘기 안 했어요. 한 번 얘기. 119 법원 폭동 때 그때 천대엽 처장만 와가지고 너무 처참하다 이 얘기만 법원 행정처장이 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희대의 DNA라면 이건 뜯어봐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어쨌든 이른바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류를 봤을 거 아니에요? 서류. 네, 그 서류 중에는 뭐가 있냐면 네. 조지호 경찰청장의 조서가 있어요. 네, 조지호 경찰청장의 조서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권순일 대법관이 나오고 이 이른바 체포를 하기 위한 위치 추적을 부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홍장원? 아니요. 그 법관들만 얘기하는 건데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유일하게 조지호 경찰청장이 얘기한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김동연 판사예요. 김동연. 무죄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의 무죄준 판사. 이재명 그러니까 무죄준. 거기에 조서를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요. 뭐냐면 김동연 이렇게 해서 내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그랬더니 기억납니다. 그 조서가 다 나와요. 경기도지사를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이재명 무죄준 판사. 그걸 여인형이 사법부의 판사. 현재 판사. 그러니까요. 이재명 무죄준 판사. 그걸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조지호는 정말 몰랐나 봐요. 그 판사의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모르죠. 조지호가 어떻게 알아요? 판사 이름. 경찰청장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랬더니 김동연 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적혀요. 그러니까 검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처음에 물어볼 때는 왜 그러면 그 얘기를 안 했냐?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 그냥 근데 이제 변호인하고 얘기한 걸 변호인이 밖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물어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검사가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혹시 무죄준 판사가 권순일 대법관도 있는데 착각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왜냐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서 네. 그 이름을 듣고 모르는 사람이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네. 처음에는 그냥 김동연 네. 경기도지사인 줄 알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그게 너무 자세하게 기술돼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체포해서 가둬두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지금 신인규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대법원장 입장이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아주 고요해요. 이거는 네.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거든요. 위협이죠. 위협 네, 도전이죠. 중대한 네. 도전이고 위협인데 네. 심지어 그래서 헌재가 뭐라 그랬냐면 네. 그 위협을 설치를 해요. 이유로. 그럼에도 왜냐면 그래서 위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정작 이른바 사법부의 수장 조이대. 조이대라는 대법원장이 그 입장을 안 냅니다. 아 진짜 독서실 수준으로 조용해 진짜. 완전히 심지어 일선 판사들이 처음에 그 설이 나왔을 때 이 조서가 정확히 등장하지 않았을 때요. 변호사가 이른바 그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들었다는 그 얘기를 기자들한테 풀었을 때 네. 그때 엄청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끝까지 함구합니다. 우리 사법부가 이래가지고 비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한테 사법부 독립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요 지금 우리 비서관님 말씀하신 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국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친위 쿠데타 정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국민들은 지금 권한이 없어요. 권한을 맡겨놨는데 그 맡은 놈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거 탄핵도 겨우 시킨 거예요. 네. 막 그 국민들이 응원봉 들고 매주 고생해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요. 전 내란 진압에 대해서 이 고위공직자들이 양심이 있으면 본인들이 대접받고 권한 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떵떵거리고 살아왔거든요. 그럼 이 위기의 순간에 본인들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국민들은 역할 다 하셨는데 이자들은 특히 조이대 대법원장은 예. 자기 역할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비겁하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국민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 엘리트라는 게 별거 없구나. 이 민낯이 너무 비겁하고 정말 참 더럽고 치사하다 진짜. 네.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저는 이거 공직의 타락이라고 봐요. 공직자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특히나 지금 이 법관 체포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이완규를 법제처장을 겁대가리 없이 한덕수가 임명을 한다. 그것도 위헌적으로 내란적으로 임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으로 치면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다 침묵합니다. 그 자리에 나온 국회에 나온 분들도 반성하셔야 돼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라도 입장을 내야죠.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너무 아쉬운 겁니다. 두 번째를 했-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네. 지금 신인규 변호사도 뭐 얼핏 얘기했지만 제가 이번에 또 오늘 갔다 왔잖아요. 네. 그 이른바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네네. 감히 국민들한테 단 한 표도 받은 적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과한 민주적 공무- 정당성. 심지어 민주적 정당성이 국무총리가 뒷받침되는 게 있어요. 뭐냐? 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됐다라는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인데 네. 지 임명한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그렇죠. 국민의 신임을 거뒀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조차 소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한부고요. 네. 이제 60일도 안 남았어. 네네. 그 사람이 감히 앞으로 대통령을 새로 선출해서 예. 국민들이 대통령 선출을 통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라도 재판관 임명에 관여해야 되는데 그걸 박탈하려고 시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시도한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아니 자기들은 그래도 좀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이라도 좀 받아서 들어온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국민주권제의 실현이고 이게 사법부의 민주화예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 그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사법 민주화를 달성하고 있는 건데 예. 아니, 자기하고 급도 안 되는 어떤 놈들이 들어오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는 거는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거고 네. 헌재 위상을 깎아먹는 거죠. 네, 김정환 그렇죠. 사무처장이 그러면 직원이냐 장관급입니다. 아니, 재판관하고 대표에서 온 거예요 헌재를. 재판관하고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이죠. 네. 네네. 근데 재판관들을 이 국회에 부르면 네. 공정성이 문제될까봐 음. 그 사무처장이라는 이른바 어떻게 보면 벽을 세운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정확히 입장을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아니 답답하던데요. 용기가 없고 무슨 너무 진짜 나는 고구마를 못 보겠더라고. 고구마를 한 10개를 드시고 오신 것 같아. 너무 답답해. 앞에. 너무 답답해서. 아니 법을 알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법을 이번에 아는데. 권한쟁의 심판할 때도 네네네.
여기 있는 현명한 재판관들께서 예. 다 저기 나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들어오셨는데 네네. 이렇게 민주적 정당성조차 없는 무자격 재판관들이 들어와서 네. 헌재를 극도로 혼란에 빠뜨리는. 네. 왜냐면 심지어 다음 대통령이 야 니네들 다 모여. 왜냐면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이뤄진 원천 모여죠, 원천. 행정행위는 당연 모여거든요. 네네. 우리 행정법상. 예. 그러면 야 이거 당연 모여야. 그리고 새 재판관 임명하면 예. 새 임명된 재판관하고 지금 뭐 어떤 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의심되는 네네. 이 한덕수 총리가 임명한 재판관하고 네. 서로 재판관직을 다투는 상황이 벌어져요. 음. 헌재가 아사리판이 돼요. 아니 그리고 이완규 씨는요 네. 헌재 법복 입을 수도 없는 자지만 네. 입었다고 치잖아요. 네. 어떻게 되느냐? 네. 바로 탄핵이고요. 네, 탄핵시켜야죠. 탄핵이고 만약에 뭐 재판관실이 있으니까 가서 뭐 신문만 보겠죠. 본다고 쳐도요 급여 다 뺏는 법안 만들면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네네. 이자는 내란으로 지금 수사받아야 되거든요. 아 인권 돼 있어요. 헌재로 수사기관이 영장 들고 갑니다. 네. 들어가서 끌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본인이 좀 깨달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비서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명한 사람도 아무 무관한 자예요. 권한이 없고 네. 또 본인도 자격도 없어요. 음. 그런데 이거를 둘이 무슨 뭐 소꿉장난합니까? 뭐 시간 많습니까? 국민들을 지금 이렇게 등쳐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웃 기관들이라고 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 변협 회장이든 아니면은 법학 교수엔 이미 입장됐죠. 예. 그럼 이제 뭐 법원 행정처도 아니 대법원장이든 그 말에 무게가 실리잖아요. 얘기만 하면 끝날 일인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입을 닫으니까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왜 국민들 힘들게 합니까? 그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내려오세요. 대법원장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할 하라고 대법원장이라는 직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가오가 너무 있잖아요. 무책임한 가오가. 거죠. 너무 무책임하고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매우 답답한 장면을 사실은 그제 법사위에서 보셨을 거고요. 긴급 현안질을 통해서 보셨을 거고 아까 사실은 이제 우리